방송인 최하정 씨는 연예계 최강동안으로 꼽힙니다. 최하정 씨의 몸매 관리 및 건강 비결 중 하나가 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소 다이어트 할 때 오이 김밥을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원한 맛이 특징입니다. 풍부한 수분과 칼륨이 갈증 해소를 돕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이의 꼭지 부분에 있습니다. 오이의 꼭지에는 쿠쿠르비타신 A, B, C, 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며 간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이처럼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비밀상자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오이는 비록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같은 3대 영양소 함량은 적지만 쿠쿠르비타신 C와 B 같은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 효과와 간염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에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와 함께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의 기능성 성분은 특히 여름철 건강 관리에 매우 유용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이의 건강 효능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오이를 잘못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주의하게 잘못 섭취했다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와 궁합이 안 좋은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근입니다. 횟집에 가면 오이와 당근이 함께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아스코르비나제는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 그 효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분해하면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오이와 당근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면 식초나 레몬 같은 산성 성분을 함께 넣어 아스코르비나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나입니다. 오이와 바나나는 소화에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품입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먹을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오이와 바나나는 따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아스코르비나제가 브로콜리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채소지만 오이와 함께 먹을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오이와 브로콜리를 따로 섭취하거나 조리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이 장아찌입니다. 오이 장아찌는 절임 과정에서 오이의 영양소가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은 절임 과정에서 손실됩니다. 게다가 장아찌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 고혈압 환자나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오이의 신선한 영양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아찌를 섭취할 경우 염분을 적절히 조절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배입니다. 오이와 배를 함께 섭취하면 청량감이 배가 되며
특히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배의 달콤한 맛은 오이의 약간 쓴맛을 중화시켜주며 두 식품 모두 수분 함량이 높아 갈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와 오이를 함께 갈아 마시면 몸이 빠르게 시원해지고 수분 보충도 잘 됩니다. 두 번째로 돼지고기입니다. 오이와 돼지고기는 영양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돼지고기는 근육 형성에 필요한 고단백 식품으로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이 돼지고기의 기름진 맛을 상쇄해 소화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오이에 포함된 비타민C는 돼지고기에 있는 철분 흡수를 촉진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와 돼지고기를 함께 조리하면 상큼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닭고기입니다. 오이와 닭고기는 가벼우면서도 영양가 높은 식단을 구성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닭고기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이나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닭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피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닭고기와 오이를 곁들인 샐러드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 사과입니다. 오이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단맛과 오이의 상큼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스무디나 샐러드에 넣으면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두 식품의 섬유질이 장내 독소 제거를 돕고 소화를 개선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 식초입니다. 오이와 식초는 소화 건강에 좋은 조합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오이의 비타민C 흡수를 촉진해 줍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식초에 절이면 소화를 돕는 데 좋고 식초의 항균 작용 덕분에 오이의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오이와 토마토는 다이어트 식단에 매우 적합합니다. 두 채소 모두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을 자랑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오이의 비타민C가 만나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 조합은 샐러드로 먹으면 상큼한 맛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트입니다. 오이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오이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합니다. 오이를 갈아 요거트에 넣으면 상쾌하고 영양가 높은 스무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의 오이는 어떠신가요? 오이 자체만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피부 미용과 보습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함을 예방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이 마스크팩을 사용하면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 공급을 통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 함유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이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리그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는 리그난과 피세틴 같은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는 높은 수분 함량으로 탈수를 예방하고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 함유된 전해질과 수분이 알코올로 인해 부족해진 체내 수분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오이의 항산화 성분이 간 기능을 지원해 숙취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여드름 예방과 땀띠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 여드름 예방과 땀띠를 진정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오이즙을 여드름 부위에 바르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땀띠가 생긴 부위에 적용하면 빠르게 진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를 구매할 때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오이를 고를 때는 색이 선명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오이는 껍질이 얇고 초록색이 진하며 크기가 균일하고 튼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오이의 끝부분이 단단하고 껍질이 반짝반짝한 것이 신선한 오이의 특징입니다.
너무 크거나 두꺼운 오이는 맛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중간 크기에서 끝이 가늘고 곧은 오이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아래 굵기가 일정하고 중간에 우툴두툴한 돌기가 많아야 싱싱한 오이입니다. 한쪽 끝이 가늘고 다른 쪽 끝만 유난히 굵은 오이는 씨가 많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굵은 오이도 씨가 많이 들어있어 맛이 없습니다. 가시를 손으로 눌렀을 때 아프지 않으면 신선도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늙은 오이, 노각은 눌렀을 때 무르지 않고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이 신선하고 식감도 꼬들꼬들해서 맛있습니다. 오이를 잘 골랐다면 보관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많아 쉽게 무를 수 있으므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이를 보관할 때는 물기를 제거한 후 키친타월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를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얼리거나 너무 차가운 온도에서 보관하면 수분이 손실되어 맛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를 냉장 보관할 때에는 오이를 씻은 후 하나씩 키친타월이나 랩으로 싸서 보관합니다. 꼭지 부분은 위로 세워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서 5에서 10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이를 냉동 보관하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 아삭한 식감이 없어지므로 생으로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얼린 오이는 해동 후 볶는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냉동 보관할 때는 우선 오이를 슬라이스로 썰어 가볍게 소금을 쳐 절여서 물기를 짠 후 소분하여 얼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손질법도 중요합니다. 오이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수분이 많은 특성을 살려 익히지 않고 생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굵은 소금으로 오이를 문질러 주면 농약도 제거해주고 껍질의 쓴맛을 잡아줍니다. 꼭지 부분은 쓴맛이 강하고 농약이 끝부분에 몰려 있을 수 있으므로 꼭지는 꼭 제거하세요. 채를 썬 오이는 소금을 살짝 뿌려 30분 정도 절여두면 쓴맛이 제거되고 식감이 쫄깃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는 오이.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에 적정량은 한두 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이를 섭취할 때는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히 세척한 후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의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껍질째 섭취하면 더욱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몸에 좋은 오이의 효능과 섭취 방법, 오이와 궁합이 좋은 것과 안 좋은 음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이와 궁합이 좋은 것은 배,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식초, 토마토, 요거트이고 궁합이 안 좋은 것은 당근, 바나나, 브로콜리, 오이 장아찌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이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